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이어서 같이 배워볼 지역은 바로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은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갈게.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 다른 강의를 듣느라고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만큼은 지금까지 했던 강의, 그 어떤 강의보다도 짧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PPT도 그냥 이렇게 한 장 깔끔하게 넘어가고 그런 것도 없이 이걸로 딱 끝내버릴 거니까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오세아니아 하면은 가장 크게는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크게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세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오늘의 수업은 끝내는 걸로 할게. 먼저 그러면은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자, 호주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유럽지리 하면서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다고 했지.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 있어. 그래가지고 캥거루라든지 아니면 또 호주 하면은 생각나는 유명한 동물 어떤 거 있어? 뭐 코알라라든지 오리너구리 같은 되게 다양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호주라는 땅덩어리가 다른 대륙들과는 떨어진 채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크게 이 친구들을 위협할 만한 포식자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과도 관련하고, 그 다음에 호주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내륙에 있는 사막, 그 다음에 해안가로는 뭐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다 나타나고, 아니면 이제 북쪽에서는 열대 사바나 기후나 열대 몬순 기후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랑은 계절이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 산타 복장을 하고서 서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 전부 이제 호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북반구 사람들에게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여름을 느끼러, 여름에 겨울을 느끼러 갈 수 있는 관광 대국이기도 합니다. 관광 대국이면서 또 이제 굉장히 넓은 땅을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밀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축, 소나 양이 대표적이거든. 이렇게 가축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이런 산업들도 호주에서 발달하기도 했대. 그래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호주에서 소를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소를 죽여가지고 배에 실어서 유럽에 보내면은 이미 다 상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를 키우나 마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냉동선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고기를 얼려서 싣고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뉴질랜드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호주 하면 뭐 밀 얘기해봤고, 밀, 소, 양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볼게. 그래가지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이고 식량이고 뭐 가축이고 다 너무 많아서 문제야. 우리나라랑 땅덩어리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막 철광석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고, 철광석, 석탄, 뭐 금 이런 자원들 다 이제 굉장히 호주에서는 많이 산출이 되고 있대. 그래가지고 뭐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호주에 가면 이제 어떤 산 갔더니 이렇게 산이 까매. 그래서 저 산은 왜 까맣지 하고 봤더니 노천 탄광이라고 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탄광은 지하까지 들어가서 막 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산이 석탄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수레 끌고 가서 쾅쾅쾅 깨갖고서 담아오면은 그게 채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채굴 단가 이런 게 맞을 수가 없겠지. 당연히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막 이 산은 까맸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기차 타고 한 5시간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산이 이렇게 빨개. 그래서 저 산은 또 빨갛다 했더니 이제 그럼 그 산은 철광석산이야. 그래가지고
쇠가 녹슬면 빨개지잖아. 그래서 역시 최고의 속도 캘려면은 가서 이제 또 손수대 끌고 와서 이렇게 쾅쾅쾅 깨서 실어오면은 그게 채굴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하이바 쓰고서 그 지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최고의 단가가 맞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뭐 우리는 점점 더 파면 팔수록 깊게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게 산 하나를 다 파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자원 그 어떤 채산성이라고 하지 순도라든지 아니면 돈이 드는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해. 그래가지고 호주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고 또 호주 하면 상대적으로 이거 흑역사인데 이제 백호주의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이제 없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역시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래서 약간 백인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주의 원주민을 어버리진 혹은 에보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어버리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어버리진을 거의 멸종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막 백인 집에 입양을 보내고 애기들을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호주 하면 이제 되게 좋은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런 측면들도 있었고 여전히 이제 동양인 차별이라든지 원주민 차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또 유명한 도시 하면은 시드니 될 수 있고 하지만 호주에서 또는 캔버라라는 도시고 시드니나 뭐 아니면 이제 저쪽 서쪽 연안에 가면 퍼스라는 도시가 있기도 하고 또 호주에서 유명한 거 그 울루루라고 하는 되게 빨갛고 큰 바위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뭐 지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신성실하는 그런 바위 울루루 뭐 이런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호주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이어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편견 같은 건데 북섬 남섬 하면은 뭔가 남섬이 더 따뜻하고 예쁘고 휴양지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게 뉴질랜드는 남반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에 있으면 북극이랑 가까워지니까 더 추워지는 거잖아. 거꾸로 뉴질랜드에서는 남쪽에 있으면 남극이랑 가까워지니까 더 추워지잖아. 그래서 북섬하면 우리가 화산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남섬하면은 빙하라고 기억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한 편이야. 그래서 이름부터가 되게 그 신성한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최근에도 지진 피해가 났었다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하면 역시 아까 호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의 사육이 유명한 편이고 뭐 뉴질랜드에도 당연히 소도 엄청 많이 키우고 있고 뉴질랜드의 원주민 하면은 뉴질랜드의 원주민 바로 마오리족이고 물론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시행착오 같이 겪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최근에 마오리족에 대한 대접이나 대우는 상대적으로 어버리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거나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뉴질랜드 하면은 이제 초지, 풀이라고 하는 그런 초지가 잘 발달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산맥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산맥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인데 그래가지고 산맥을 경계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비가 많이 내리고 반대쪽은 좀 건조한 이런 특징들도 뉴질랜드에서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또 이만큼만 이야기를 해보고 이어서 이제 폴리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은 폴리네시아의 이 폴리라는 이름의 뜻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는 많은 이런 이야기라고 해. 많은 섬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고 폴리네시아는 저 세 지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 태평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조금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좀 가장 나중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면은 가장 그 큰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폴리네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큰 바다 쪽에 퍼져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섬들이 뭐 사모아,
아니면은 투발루는 최근에 이제 기후 문제로 좀 유명해졌던 그래서 섬이 잠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지역이고 뭐 아니면은 가장 좀 유명한 지역으로는 미국의 주 중에 하나인 하와이도 역시 폴리네시아에 소속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그래 어디서 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투발루 얘기하면서 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할게. 산호 그리고 산호초라고 하는 산호나 아니면은 산호초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는 건 힘들고 이제 이런 거는 열대 지역에서 어떤 살고 형성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산호초 그리고 산호섬이라는 말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열대 지역의 바닷가이기 때문에 관련이 많이 깊고 그래서 산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그 과제물에 제시를 했으니까 과제물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폴리네시아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면은 가장 늦게 개척되었고 아마 가장 힘들게 개척이 되었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등발이 좀 좋은 편이래. 왜냐면은 그런 얘기 있죠. 약한 놈은 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어서 이제 미크로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크로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미크로네시아의 유명한 지역 하면은 휴양지도 유명한 뭐 괌, 나우루 아니면 뭐 팔라우 공화국 이런 데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크로네시아는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태평양 바다가 있으면은 이쪽이 폴리네시아고 이쪽이 이제 미크로네시아고 그다음에 이쪽이 멜라네시아다. 여기는 전체는 태평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미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광 많이 가는 편이고 아니면은 겨울철에 이제 따뜻한 지역이니까 운동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크로네시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고 이어서는 멜라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멜라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 멜라라는 이야기가 좀 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부가 조금 검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알만한 좀 유명한 지역이 그 뉴칼레도니아 아니면은 피지, 파푸아 뉴기니 이런 지역들이 이제 멜라네시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이제 지도에서는 가장 찾기가 좀 수월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면은 대략 이 멜라네시아의 지역이 어디쯤인지를 찾는데 수월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폴리네시아부터 멜라네시아의 지역들도 굉장히 이제 나라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면적은 넓지 않지만 여러 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도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다룰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뭐 이런 점이랑 또 거기에서 조금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산호초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될 테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 문제 그래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정도로만 한번 기억을 해주면은 오세아니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제 습득을 할 수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약속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